안녕하세요. 권중앙TV의 권중앙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참 너무 많이 왔어요. 이 수도권에. 오늘도 비가 또 이렇게 많이 온다고 일기예보에서는 이렇게 발표가 나오던데요. 더 이상 그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사망 실종이 19명이고 이재민이 630세대 12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근자에 와서 이렇게 많이 여름에 장마 때 큰 사고가 나지 않은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번에는 비가 너무 갑자기 많이 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을 잘 못해가지고 많은 분들의 사상자가 나오고 이재민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그저 야당은 어떤 대안이라든가 어떤 그 도우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비판만 합니다. 그 삼남매 세 식구가 사망한 곳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위로하고 이렇게 대책 세우고 해서 갔던 거 있잖아요. 그걸 청와대에서 홍보물로 띄웠더니 그걸 뭐 자랑이라고 홍보물 띄냐 가지고 그냥 또 뭐 그냥 막 씹습니다. 여하튼 이북이 우리나라에는 있을 필요가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 정치는 좌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갈구고 씻고 물고 이것만 해요. 아니 이렇게 많이 이재명이 나오고 그랬으면 야당도 거기에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더 세워라.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관로가 적은 건 관로를 크게 만들어라. 그다음에 저 유수지도 만들어서 유수지로 일단 물을 받아서 펌핑해서 한강으로 내보내는 거 이런 것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뭐 대책을 내놓고 말이 좀 도우려고 하진 않고 말이에요. 그냥 그저 윤석열이 대통령 잘못해야 마음에 드나 봐요. 그냥 잘못하기만 바라는 것 같아요. 그냥 잘못한다고 씻기만 해 그냥. 아유 참말로 이게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의 정치입니까? 꼭 이북에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 이북. 내가 좀 이따가 이북의 얘기 좀 하겠는데요. 도대체가 이게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그런 정당이냐고요. 예. 이러는 가운데서 이번에 8.15 이제 며칠 안 남았죠. 8.15 특별 사면이 있잖아요. 대통령 권한으로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 사면에서 제외된다 뭔다 이렇게 말이 많더라고요. 나는 사면 될 줄 알았는데 또 제외되는 거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그 문재인 문통의 뭐 가장 측근이었다는 부산의 김경수 드루킹 사건에 연루됐던 김경수를 같이 뭐 석방하느냐 아느냐 하더니 저런 문제가 걸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지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에서 거기서 제외된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참 역시 그 자유우파에 있던 분들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참 대범해요. 커요.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느냐.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면 내 사면 안 해도 좋다.
국정을 안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사면 안 돼도 좋다. 그러니까 국정 안정을 위해서 국가를 잘 해라, 잘 이끌어놔라, 그런 뜻이 아닙니까? 이게 역시 이명박 대통령 답습니다. 그냥 왜 내가 지금 무슨 죄가 많고 내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희생되는데 이만큼 살았는데 왜 나를 내보내지 않느냐,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국정을 위해서라면 내 사면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이명박 대통령. 몸이 많이 아프시다 그러는데 빨리 건강히 회복하시고 좀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하던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하던 분이 되다가 대통령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부대끼는 게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되었잖아요. 임명됐잖아요. 근데 이제 사당동에 가서 수혜지구에 가서 복구사업하는 데 가서 일을 합니다. 새마을 모자 쓰고 일을 합니다. 땀 흘려서 이러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들 일을 하려면 제대로 일을 해라, 열심히 일해라 그래가지고 막 그게 독려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일을 열심히 해야 남들한테도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모습은 여하튼 보기 좋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본방송으로 이북의 항상 남한만 탓하는 이북 김정은이 일당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이제 코로나를 방역을 종식했다, 이제 뭐 코로나를 잡았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종식이 됩니까? 개미 한 마리 못 들어가게 한다 하더라도 코로나는 전파가 됩니다. 특히 이북에는 잘 먹고 잘 입지 못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코로나 전염률이 더 강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이는 코로나 방역 종식을 선언했다고 자기 자랑같이 큰 소리 치고, 또 여동생 김여정이 백두남매 아닙니까? 북한에는 김여정이는 코로나가 남측에서 유입됐다, 남측에서 전염됐다 그러면서 남측에 겨냥해서 불변의 주적이다, 이렇게 강경 대응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생화학 물질도 뭐 검토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빠라고는 김정은이는 코로나 방역을 종식했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에게 어떤 리더십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얘기 같고요. 동생은 코로나가 온 것이 전염된 것은 남측에서 전염된 거다, 남한을 탓하면서 남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아주 보복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을 얘기했습니다. 남매가 요즘에 이제 나서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오는 것 같아요. 김여정이, 여러분들 김여정이 아시죠? 빼빼 말라가지고 귀신 할매 같이 생겼던 김여정이
개성의 그 남북 연락소 천억 들여서 남한에서 주는 거, 그 다이나마이트로 그냥 폭파시켜서 그냥 폭삭 주저앉혀진 사람은 아닙니까? 예. 그 어떤 데 보면 내가 볼 때는 김여정이 그 여자가 그 오빠 김정은이보다 더 아주 강성인진 것 같아요. 강성 아주. 또 남한에 대해서는 더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이제 전에 뭐 문통원태 무슨 그냥 온갖 그냥 험담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하튼 이 김여정이는 물불 안 가리고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돼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확실히 김여정이가 강하게 밀고 나가서 핵실험이라든가 ICBM 발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남한의 어떤 또 소규모의 또 도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됩니다. 참 이 젊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남한에는 이준석이가 아주 당을 다 아주 말아먹으려고 가처분 신청도 하고 말이죠. 그냥 말썽을 계속 시킵니다. 정말 해당 행위 제1순위입니다. 제1순위. 이 남한에는 이렇고 이북엔 김정은이 김여정이가 저 문제를 일으키고 도대체가 말이죠. 못 믿을 이 젊은 세대의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더 많은 훈련과 교육을 받고 선배들한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전쟁 승리를 선언하면서 코로나19 유입의 원인을 남측에 전가하며 강력한 보복을 운운했다. 이거 아주 또 프레임 씌워가지고 그래서 뭐 미사일 쐈다, 그래서 핵실험했다 이렇게 우리 좌파 내로남불 하듯이 또 내로남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 과정에서 김일성 주석의 가계인 백두혈통 남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관 역할을 분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코로나19 종식 선포는 김 위원장의 몫이었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0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 비상방역 총화회의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첫 발생에 따라 최대 비상방역 체계에 돌입한 지 91일 만에 악성 전염병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밝혔다. 누가 믿을까?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전쟁 종식의 근거로 과학연구 부분이 제출한 분석 자료를 들었다. 새로운 감염자가 12일째 발생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완치된 환자 보고도 7일이 지났다는 점이 꼽았다. 12일째 발생 안 했다고 안 했다? 글쎄요. 그렇게 코로나는 감기 같지 않습니다. 두고 봐야죠. 북한의 이번 조치는 경제난 속 북중 무역 재개 등을 염두에 둔 현실적 결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기존 고립과 봉쇄 중심의 방역은 북중 무역 개방 등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굉장히 난처한 조치라며 국제적인 추세가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만 계속 봉쇄로 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신의주와 단둥 사이 북중 화물열차 운행 재개를 중국 측에 요청했고 조만간 양측 간 국제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될 것이란 관측도 이어졌다. 북한이 코로나19 종식 선언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리더십을 부각시켰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감염자가 급증하는 눈앞의 위기는 나라의 운명이 이대로 결단나는가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도 내다보며 최대로 각성하고 결사적으로 분발해야만 하는 매우 다급한 국가 최대의 위기 사태였다며
솔직히 착잡한 심정이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에서 백신 접종이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거나 북한 내부의 방역 기반과 보건 토대가 취약하고 방역 경험도 없는 형편이라고 시인하기도 했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 전쟁 승리에 대해 위대한 기적, 세계 보건계의 전무후무한 기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누가 믿을까? 미증유의 위기를 자신의 리더십으로 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공산당들은 말이에요, 항상 필요에 따라서 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특히 김 부부장은 김 위원장이 방역전쟁 와중 심히 앓으면서도 인민들 생각으로 한순간도 자리에 누울 수 없었다며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이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과 함께 코로나19에 확진된 인민들과 고통을 함께 했다는 은유적 표현이라는 분석이 엇갈린다. 국민들한테 코로나 걸린 사람들한테 할 말 없고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한테 할 말 없으니까 나도 코로나 걸렸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지금 현재 낫다. 는 정치적인 발언이겠지. 이런 가운데 대남 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김 부부장은 코로나19 유입 원인을 남측 일부 탈북민 단체 등이 주도하는 대북 전단에 돌리면서 고강도 대남 위협을 쏟아냈다. 그는 지금도 계속 대북 전단 살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언급했다. 또 기존 우리 민족끼리가 아닌 대적 대남 의식을 내세우면서 남조선 괴뢰들이야말로 우리의 불변의 주적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야말로 불변의 주적입니다. 유교사면 누가 일으켰나 이 인간들아. 나는 유교사 변하면 아주 치가 떨린다. 치가 떨려. 홍 실장은 대남 대미를 총괄하는 김 여정의 발언은 사실상 내부적으로 향후 대남 정책이 결정됐다는 것이라며 남쪽에 대해 강경한 행동이 나올 수 있고 남북 관계가 상당히 거칠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북한은 남북 통신 연락선 차단과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김 부부장의 담화 발표 뒤 실제 도발에 나선 전례도 있었다. 국방부는 전날 이종섭 장관 주관으로 개최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는 북한의 한국형 삼축 체계의 부활과 한미연합연습 고강도 비난과 7차 핵실험 준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등을 계기로 전략적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한미연합연습을 전후에 7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그리고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번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면 윤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선제 타격을 해서라도 우리 국방부는 아주 그냥 그 포를 쏜 그 원점을 그냥 침마버려 그냥 완전히 침마버려 아주 그냥 그 일대를 아주 그냥 완전히 파버려 그냥. 그래서 이 국제가는요, 이 공산당은요, 저쪽에서 요만큼 주문은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총을 쏘면 여기서 대포를 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관전히 질러야 돼요. 그래서 쟤네들은 이북에서는 여기다 포를 갖다가 만약에 연평도 같이 포를 갖다가 10여 발을 쐈다. 우리는 그냥 있는 대로 100발이고 1000발이고 다 쏴버려 다 그냥. 그래서 야 이거 나만 건드렸다는 아주 그냥
완전히 죽사발 된다. 그냥 완전히 그냥 뭐냐 아주 그냥 응? 콩가루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게끔 해야 공산당은 그 힘의 균형에 의해서 힘이 있는데 고개를 숙입니다. 힘이 있는데 꼬리를 내립니다. 정부나 국방부는 반드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전략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략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또 온다 그러는데 얼마나 조심하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무리 이렇게 비가 온다 해도 이제 며칠 이내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희망적으로 가지시고 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